엄연순. 기생이 정한 사내들의 순위와 어리석은 현감의 가축 조사. 기생이 정한 사내들의 순위. 전라도에 한 기생이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고 신숙주가 임금의 명으로 그 지역을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애지중지했던 기생이었습니다. 신숙주는 사랑했던 기생을 차마 두고 가지 못했고 어느덧 서울까지 따라와 대감을 모신 지 어언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젠 슬슬 집 생각도 나고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뵈도 좋을지 부탁을 하자 신숙주는 그녀가 안쓰럽다는 생각에 흔쾌히 그러라며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 집으로 돌아간 뒤로 그녀에 관한 음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공신 집안의 서자인 한선비는 수려한 외모와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곡물로 거둔 말 8, 9마리분의 삼배를 가지고 전라도로 갔다가 그 기생집에 짐을 맡기고 머물게 되었는데 기생의 미모에 넋이 나가선 집에 가는 것도 까맣게 잊고 그곳에 눌러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도 잘생긴 한선비가 마음에 쏙 들었고 더구나 가져온 돈도 많아서 둘은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열렬한 사랑을 했습니다. 어느덧 몇 개월이 훌쩍 지나서 한선비가 가져온 돈도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늙어서도 빈손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한선비가 조바심을 내며 기생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속마음까지 전부 보여주는 게 옳다고 본다. 겉과 속이 다르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렴치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제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까요? 기생이 대답하자 선비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 주변에 남자들이 많다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 내가 정한 기준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순위를 정하면 난 지금부터 그것을 종이에 받아 적을 것이다. 기생은 베개에 기대어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성에 사는 향리 이청이 으뜸이겠고 광주에서 근무하는 경사 임만손이 두 번째입니다. 한선비는 약간 풀이 죽은 채 기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더냐? 신숙주 대감에게는 큰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세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향교 유생 박명춘이고 영남에서 온 나그네 오필이 다섯 번째가 될 만합니다. 기생이 이어서 말하자 선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대체 나는 언제쯤 나오는 게냐? 선비님이 붓을 잡고 순위를 적고 있어서 어딘가에 이름을 넣긴 넣어야 하는데. 기생이 안쓰럽다는 듯 말끝을 흐리며 대답하자 선비는 그제야 기생의 속마음을 눈치채고는 크게 실망을 하고 고개를 푹 숙였고 달랑 말 한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가는 이런 평가를 내렸다. 기생의 교활함에 혀가 내둘러진다. 한선비처럼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고작 지방의 형리나 일개 군사만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돈에 눈이 멀어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더니 돈이 떨어지고 나니 바로 쫓아내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다지도 인정머리가 없단 말인가. 어리석은 현감의 가축 조사. 한 무사가 길성의 현감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는 일자무식의 고집불통으로 남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그 고을엔 꽤나 이름난 기생이 있었는데 일찌감치 현감의 애첩으로 들어가 아들까지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려는 군역을 담당하던 보충대 병부에서 관찰사가 보낸 공문이 내려왔는데 가축척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풀이를 해보면 어떤 기생이 누구의 첩으로 들어가 살림을 차렸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는데 현감이 공문을 받자마자 급하게 말을 준비시키자 아전이 꿇어앉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죄송하지만 지금 어디 가십니까?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으니 기생이 무슨 가축을 기르는지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양반님들이 첩을 얻어 사는 것을 가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문에 나온 가축은 그 가축이 아니지요. 아전이 다시 무릎을 꿇으며 말하자 그 말을 들은 현감이 화가 잔뜩 나서는 아전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읽기. 이 사람아. 자네는 유압도 안 읽어봤나? 축이란 짐승을 기른다는 뜻인데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나? 유압은 아동용 한자 입문서인데 마침내 현감은 말을 내달려 기생의 집을 두루 다니며 마구간과 닭장을 샅샅이 조사했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모 기생의 집에 말 한 마리, 닭 3마리, 개 4마리. 이상 조사 완료.
현감의 어이없는 보고서를 읽은 관찰사는 배꼽이 빠져라 웃고는 끝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달아서 다시 길성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현감이 올린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 길성 고을에는 고작 4종류의 가축을 기르고 있음이 밝혀졌다. 제대로 된 마을이라면 양, 돼지를 더해서 적어도 6종류 이상의 가축을 길러야 마땅하니 아전을 시켜 보충시키고 다시금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라. 역사가는 이런 평가를 내렸다. 비록 총구석에 있는 고을의 백성이라도 그들 또한 이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업무상의 비리들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가축 사건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배움이 없는 신하가 한 고을을 담당하는 관리로 임명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임금이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심지어 꽉 막혀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오늘 엄연수는 기생이 정한 사내들의 순위와 어리석은 현감의 가축 조사였습니다.